자, 등차 수열의 해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걸 이용해서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합을. 자, 일단 등차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열의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열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합들을 다 더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합들을 다 더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합의 합을 S로 씁니다. S. 이 S는 그 합을 뜻하는 그 S자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가도 이게 뭐지? 그리스의 대문자가 대문자 이렇게 된대요.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SN N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 더하는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한다라는 우리는 시작을 더하는 건 첫 번째 한부터 더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어디까지 더한다를 정해줘야 돼. 그게 없으면 언제까지 더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 n이라는 걸 통해서 n이 20이면 10번째 한까지 더한다. n이 20이면 20번째 한까지 더한다. n이 100이면 100번째 한까지 더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은 1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등차 수열의 합 n항부터 첫째 번째 n항까지 합은 2분의 a와 l을 더하는 거. 이 l은 뭐냐면 마지막 항이에요. 마지막 항을 더한 거에 이 n으로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중학교 때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알고 있죠? 55라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럼 도대체 왜 55였냐? 1, 2, 3 끝까지 더하는 거 어때? 얘네들이 더하면 몇? 11. 또 둘이 더하면 몇? 11. 11. 11이 총 몇 개냐? 이거죠. 그치? 그래서 1하고 10을 더한 게 총 10개를 반으로 나눈 거. 맞아? 총 10개를 두 개씩 짝지어서 나눴으니까 반을 쪼개야 되는 거잖아. 맞죠? 개수가 홀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가 홀수여도 상관이 없는 게 그래서 11까지 더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하고 10이 더하는 게 10이고요. 2하고 10 더하는 게 12고요. 그렇죠? 그럼 12가 전체 11개에서 반으로 나누는 거랑 같아요. 그럼 왜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1, 2 쭉 해서 여기 5까지 하고 7, 8 쭉 해서 여기 11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더해서 다 12를 만들어서 이거 나눴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6을 나중에 한 번 더하는 것보다는 6을 2배 한 다음에 같이 얘를 2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홀수 제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항과 끝의 항을 더한 다음에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끝의 항, 시작과 끝을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곱하시는 거예요. 항의 개수. 그리고 둘째 짝지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개수의 반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저렇게 끝나면 모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L이라는 걸 N항이라고 했으니까 L은 이렇게 쓰겠네. A 플러스 N-1D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N번째니까. 그래서 이 L 대신 이걸 집어넣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찾을 건 아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자,
이번에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에 그죠? 그리고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공차를 더한다. 이해돼요? 이거 문제로 외우지 마세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무조건 2분의 항의 개수.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 게 저희가 뭐냐면, 자, 등차수열합이든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합이든 등비수열이든 우리는 무조건 항의 개수, 항의 수, 그리고 첫째항, 항의 수, 그리고 규칙, 이 세 개를 찾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야 일반항 등차수열합 찾아줍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첫째항, 수열의 합, 다 찾을 수 있어요. 일반항.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에서 일반항을 찾는 게 어쨌든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수열의 일반항은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에서 함수의 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는 게 핵심인데 결국은 그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의 수, 뭐 n번째 항이다. 이 항의 수는 사실 합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합에서 필요한 겁니다. 항의 수는 필요가 없죠. 일반항에서. 그래서 규칙이 일정한 걸 뭘 더해가느냐, 일정한 걸 뭘 곱해가느냐, 이런 걸로 등차냐 등비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뭐 기수열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군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에 빠져서 잘 안 나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핵심은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말하는 것도 항의 수라고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 n이라고 너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n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래 숫자 써져 있는 S의 저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너희는 정확하게 그냥 항의 개수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됐죠? 그리고 첫째 항의 2배, 이거는 한번 말하면 첫째 항. 그러면 항의 개수에서 하나 뺀 것만큼 공차를 더해주는 거야. 의미는 이거야. 공차를 여기에다가 첫째 항의 2배 한 거에다 공차를 더할 거야. 몇 번 더할 거냐면 개수보다 한 개 덜고 더할 거야. 그러니까 D를 3번 더하면 3D, 4번 더하면 4D, N번 더하면 ND잖아요. 그쵸? 근데 N번보다 한 번 덜 더할 거니까 N-1D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D는 한 개수보다 한 개 적게 더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N-1D라고 써주는 거죠. 표현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로 증명을 합니다. 첫째 A, 둘째 A 플러스 B, 세 번째 A 플러스 B 쭉 해서 A 플러스 n-1D 요게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양옆에 항을 더한다. A 플러스 n-1D 거기에 총 몇 개야? 전체가 n개죠? 항의 개수가 n개. 근데 우리가 그거의 절반. 그죠? 절반을 더한다.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n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과 여기에 있는 n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 n들도 같이 바뀌어줘야 돼요. 물론 등차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를 배우면은 이제 너희가 그 의미가 조금 줄어들긴 해요. 살짝. 시그마를 배우면 시그마로 풀지 등차수열의 합은 잘 안 풀거든. 그래서 아마 등차수열의 합은
지금 등차 수열 요거 할 때만 좀 뭐라 그러지? 메리트가 크지. 저기 뒤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넘어가게 되면 등차 수열 하면 머리를 살짝 잊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그마로 계산해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다음에 배울 등비수열은 시그마도 등비수열의 합을 모르면 못 풉니다. 그래서 등비수열하고 등비수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시그마랑 다르게. 자, 그러면 수열합을 주면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의 최대는 등비수열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조건이 필요해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양수가 나올 거죠. 양수가 나올 거고요. 자, 애초에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너는 생각해봐. 첫째 양 양수, 공차 양수. 그러면은 1, 4, 5, 7, 9,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해봐요. 그럼 최대가 언제까지 최대가 될까요? 영원히 계속 커지지 않아? 그러면 너네는 그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합을 최대가 구할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요. 영원히 커질 건데. 그쵸?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최대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을 어떤 때만 구할 수 있냐? 공차, 양수이면서 공차가 음수일 때. 그러면 계속 첫 번째 양수야. 공차가 음수니까 첫째부터 조금씩 줄어들겠죠, 힘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 뭐가 될까?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음수를 더하는 순간 우리가 요만큼 더해놨던 게 음수가 되면은 음수를 더하는 순간 줄어들죠. 그러면 그 음수 전항까지만 딱 더하면 최대가 돼요. 그래서 양수가 나오는 마지막 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반대로 최고는 첫째 항은 음수고 공차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100부터 조금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음수를 계속 더하니까 우리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음수를 더하다가 마이너스 대충 한 2만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 항은 양수야. 그러면 다시 그 양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숫자가 다시 늘어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더하는 게 최소죠. 그래서 양수가 되기 전까지가 최소값의 합입니다. 합의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조건은 대체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서 나와요.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새로 다시 해야 될 정도로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 더 해야 되는지 정도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등차수열 합을 보면서 한번. 자, 이 항이 오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두 번째 항이 오다. 그러면 A2는 A 플러스 D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오다. 됐죠? 그 다음 A10은 A10은 D 이게 2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째 한번 일반화하면 규칙을 찾는가? 이렇게 빼면은 8D는 16, D는 2. 그럼 A는 3. 그럼 이거의 첫째 항은 뭐? 3. 규칙은 2씩 늘어나는 등차수열인 거죠? 됐어요? 자, 기다려. 2씩 늘어나는 등차수열인가? 그랬을 때 규칙과 첫째 항을 찾아서 나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두 파트를 찾아낸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면 수열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끝나게 있어요, 본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10판까지 합이니까 X10을 구하라는 뜻이네. 맞지? 그 10번째 더하는 얘기는 이분에 수 10개, 총 10개를 더할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의 2배에 플러스 항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공차를
더할 거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5 24 곱하기 5 120 그쵸? 이런 식으로 됐나요? 다음 볼까요? 다음 자 2번 A2가 9, A7이 19 어쨌든 결국은 초점과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시나 초점과 규칙의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 A 플러스 D는 9다. 그리고 A 플러스 6T는 19다. 이거죠? 그래서 빼서 뭐에 이거 빼면 D는 10이니까 D는 2, A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7. 됐죠? 그러면 이제 또 규칙과 첫째 항을 다 찾아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160이래요. 맞죠? 그럼 1부터 n까지니까 n개의 항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n은 2분의 항의 개수 전체 n개. 그죠? 그리고 첫째 항의 2배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항의 개수 빼기 1만큼 뭐를 더한다? 분차를 더한다. 그죠? 앞에 항 1번이잖아요. 1번 1번 자 그러면 얘가 몇이다? 160이다. 그죠? 그냥 이렇게 2차원에서 푸는 거예요. 얘 12는 160 그러면은 2 나누고 n제곱 플러스 6에 80 0 320 이거 120 160이지 160 그러면 10하고 16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6인데 이 n은 항의 번호기 때문에 양밖에 안 되죠. 사실 이 자연의 n이라는 말 굳이 없어도 됩니다. 항의 번호가 음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이라는 값은 자연수만 가지고 다루잖아요. 그래서 음수 자체가 어차피 그냥 n이라고 뒀어도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60이다. 식으로. 다음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개수를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등차수열을 합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곱한다면 일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항을 알고 첫째 항을 알아내요. 그럼 우리는 이 등차수의 합이 120이라고 줬으니까 합을 이용해야 돼. 어떻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여기에 2로 나누는데 거기에 뭔가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항의 개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암기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n입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항은 몇 개냐면 1부터 n까지 n개에다가 2개가 더 더해진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그게 120인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됐죠? 그래서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
별거 아닌데 이런 걸로 틀리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냐? 진짜 말 그대로 별거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면 너희가 공식을 외울 때 그냥 2분의 n, a 플러스 n-1d, n-1d 이렇게 외워 그냥. 그 n이 항의 개수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2 곱하면 240, 24,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는 10, n은 그렇죠? 그러면 n이 8이라는 거는 얘가 총 8개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맞죠? 그러면 자, 그럼 이거 나왔을 때 안에 빼기 하는 방법 알려줬죠? 얘를 B1, B2, 그쵸? 그러면 얘가 마지막에 8이니까 얘는 B, 9, 맞아요? 그럼 얘는 B,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B1이 1이니까 B10은 플러스 9B 맞죠? 그게 뭐? 39D가 36는 등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등차가 다시 늘어나는 등차들이네. 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덜 헷갈릴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찮겠지만 쓰는 게 안 헷갈리고 확실하게 푸는 게 더 나으니까. 됐죠? 자, S10의 값이 10이고요. S20의 값이 40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첫째 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합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 두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은 같지만 끝항은 서로 어때? 다르죠? 그렇죠? 첫째 항과 끝항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과 항의 개수, 규칙을 가지고 식을 쓰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은 첫 2분의 총 10개의 항을 첫째 항의 2배 그리고 공차를 항의 개수 10개에서 하나 빼는 것만큼 더할 거다. 그렇죠? 얘도 10 S-20은 2분의 항 총 20개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20개 하나 뺀 거 19개를 공차를 더할 거니까 그러면 40이다. 맞죠? 딱 보면 이제 떠오르는 거 뭐겠어? 연립. 그쵸? 누가 봐도 연립하면 그걸 있잖아요. 그러면 얘 곱하면 20. 그리고 얘는 10으로 나누면 2. 20으로 나누면 우리가 찾은 거는 2a 플러스 9d가 2. 2a 플러스 19d가 4. 그쵸? 그러면 맞게 계산하면 없겠지? 실수는 안 된다. 빼면 요것을 요걸 뺄게요. 그러면은 B는 2, T는 5분의 1. 그니까 원래 이렇게 두 개 나와? 맞겠지?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S30이죠? S30은 D만 찾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 A를 찾아야 돼요. A는 야이 너무한 거 아닐까? 2A 2-5분의 9 5분의 10 9 아니 5분의 1이네 5분의 10이니까 찾아야 10분의 1이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양심이 있으셔서 이거 정서로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그러면 30번째까지 하면 2분의 항이 계속 30개, 첫째 항이 2배, 10분의 1에 2배, 플러스 항이 계속 30개에서 하나 뺀 거, 곱하기, 자,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15. 그러면 15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더하기 29 곱하기 5분의 1은 그거 15 곱하기 30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쵸? 이거 묶은 거야. 묶으면 1 더하기 29니까 29, 30이잖아요. 그래서 6 곱하면 90. 됐어요? 그래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얘는 그래도 문제 나오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어렵지 않은 그 점수 좀 줄 수 있는 간단한 계산형들 종종 나와요. 생각보다 비중이 낮진 않아. 이렇게 안 어려운데. 그 다음 이거는 사실상 2번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 친구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를 풀기 위해 얘는 어차피 필요한 애야.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가 되느냐. 아까 그랬죠? 첫째 항은 음수일 거고요. 음수 나왔죠? 이미 음수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그래서 첫째 항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음수 안 주면 어차피 문제가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음수를 줄 거야.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양수가 되기 전까지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필요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는 2번을 풀기 위해서 어차피 1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일반항을 썼을 때 공차가 2니까 2n 분명 그때 그래서 2n 그냥 쓴다. 그렇죠? 2n에 1호는 2니까 35, 마이너스 35를 마이너스 37 해야 첫째 항이 30, 마이너스 3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는다고 했죠.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질 때 어디냐면 2n이 37보다 작을 때니까 얘는 커질 때 얼마냐? 18.5네요. 맞죠? 그럼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야? 19번째 항에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딱 16번째까지만 더하면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18 이게 끝이야. 그래서 2분의 첫째 항의 2배 2의 차 마이너스 70 18개에서 하나 뺀 거 17개를 공차를 더할 거다. 정리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9 34 36 마이너스 36 이렇게 할까요? 맞겠지? 맞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은 2번을 위한 자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2번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요, 팁이 뭐냐면, 모르면 나열을 수열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수열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정말 이게 뭘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열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이해됐죠? 모르면 나열을 한번 해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탑의 배수, 또는 탑, 6,
9, 12, 15, 뭐 많게는 여기까지 나타내도 되고 쉬운 거면 여기까지 나타내도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나타내면 뭐 그냥 한 3, 4개 정도만 나타내도 되고 규칙이 뭐야? 3씩 늘어난다라는 게 규칙이죠. 그럼 공차가 3인 등차제를 그쵸? 그래서 합을 구하는 거니까 몇을 구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 그러면 몇인지를 찾아보려. 100 이하의 3의 변수 중에 마지막이 몇이야? 9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3으로 나왔을 때 1이고 3으로 나오면 2고 3으로 나오면 3이고 그랬을 때 그럼 각각 항의 번호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3으로 나오면 몇? 33이니까 33번째까지 더하는 거네. 이게 번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찾은 게 항의 두 개야. 그럼 우리 다 찾았어. 항도 찾았죠. 아까 선생님 말한 거. 첫째 항 찾았죠. 규칙 30 늘어나는 거 찾았죠. 항의 개수 찾았죠. 그럼 문제 풀 수 있죠. 선생님이 말한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이것만 따라가셔도 답답할 수 있어. 내가 자신 있게 이거 반 이상 합니다. 최소 60, 70은 나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33에 첫째 항 3의 2배 6 플러스 33에서 하나 뺀 거 32개를 다 3을 더할 거다. 그럼 여기는 2가 약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 2를 약분하면은 33 곱하기 3 플러스 2로 나누니까 16, 3 더하면 40. 3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33 곱하기 51은 진짜 안 하는 걸로. 이런 거 같지 않아서 계산하기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다음, 자, 7로 나누어서 나머지 3이 남는 수. 여기서는 사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게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지? 초등학교 때는 7로 나누어 나머지는 3이 되는 가장 작은 수가 뭔지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건 10입니다. 10이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그거 아니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건 3부터입니다. 됐죠? 10, 17. 3개 정도만 써보면 규칙 보이죠? 몇씩 늘어나? 규칙 7씩 늘어난다. 그리고 첫째 항 찾았네? 우리한테 이제 합을 구하기 위해서 남는 거 항의 개수죠? 됐죠? 그러면은 7씩 늘어났어.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7, k-1 플러스 3 그럼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10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100에 가장 가까운 걸 만들어 봐야 돼. 그럼 K에다 100에 가장 가까워. 그럼 대충 15면은 105잖아요. 15면은 저기 K-3이 15면 105잖아요. 그럼 K-3이 14면 되겠네. 그럼 K에다 5를 넣는 거야. 5를 넣으면 7 곱하기 14 플러스 3은 98 플러스 3이니까 101이네. 그러면 15를 넣을 수는 없어. K에다가. 그럼 몇을 넣는 게 최소인 거야? 14를 넣을 때가 그래서 K가 몇일 때 14일 때가 이제 100을 안 넘어가는 마지막 수죠. 그러면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4개예요. 내가 K에다가 14를 넣어서 찾는 이 K가 항의 번호야. 맞죠? K가 항의 번호.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아도 A에는 공차 7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4를 넣으면 198에서 4를 빼는 거니까 94. 그렇죠? 그래서 14번째 항까지
됐어요? 그래서 2분의 총 14개를 더한다. 이거 쉽다. 첫째 3이었으니까 3의 2배 6 14개 하나 뺀 거 13 곱하기 항의 공차. 그래서 약분하면 7 곱하기 91, 97 그러면 179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계속 같은 걸 구하고 있어요. 규칙, 첫째 항, 항의 수, 규칙, 첫째 항,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계속. 너희도 그걸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절대값은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된 등차수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을 절대값을 했을 때 그냥 꺼지는 항이 있고 절대값을 했을 때 부호가 바뀌는 항이 있고 그러면은 원리는 뭐겠어요? 그냥 꺼지는 항은 양수인 항들이고 부호가 바뀌는 항은 음수인 항들이야.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나타냈을 때 17, 15 첫째 항부터 일단 양수네요. 그러면 음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나타내면 되겠네. 그럼 음수가 되기 전까지가 언제야? 몇 번째 항이 처음 이제 일반 항 한번 찾아볼까? A에는 공차 N 플러스 H를 해야지만 축구가 되죠. 그러면 나는 몇 번째 항을 음수가 되는 항은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항. 마이너스 2에 미안. 21이네. 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공차 마이너스 있죠?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걸 찾는다. 맞죠? 그럼 언제 0보다 작아질까? 11대는 아직 0보다 크죠? 그럼 11번째 항까지네. 그죠? 그럼 잘 봐. 내가 A1부터 A2 이렇게 해서 A10까지는 그냥 절대값 하나는 대로 그대로 더해도 없다. 그리고 플러스 그러면 A11부터 A12 했을 때 얘네는 애초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음수인 건데 얘가 지금 결과가 음수야. 11부터 20까지 더한 근데 절대값은 씌웠으니까 결과가 양수를 더하는 거죠. 그 음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맞아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0이야. 근데 우리 절대값으로 해서 더했으니까 300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얘를 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따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19, 1, 15 이렇게 더해가는 거거든. 처음 공부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쵸?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죠. 근데 절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거는 너희가 새로운 수열을 뭔가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해요. 이거 항의 개수 총 몇 개? 1부터 10까지 10개. 그러면 2분의 10개. 첫째 항 누구? 19. 19의 9배 38. 플러스 10개에서 하나 뺀 거. 5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 맞아요? 그죠? 빼기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2부터 20까지 몇 개? 20에서 11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거야. 10개. 10개. 그 다음에 첫째 항에 9배 플러스 대표에서 하나 뺀 거 9에 근데 왜 뭐지? 야, 얘 9다. 이거 잘못했다. 방금 9, 여기 9야 9. 야, 뭐가 안 했어? 뭐로 써줬어요? 9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계산해볼까? 5. 마이너스 18이니까 30 곱하면 38 더하면은 마이너스 20. 20에다 5 곱하니까 100. 여기는 여기 5.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인가요? 이건 빼는 거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가 200.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랑 첫째랑 이걸 찾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푸시면 좋아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다. 근데 나 왜 여기 이상하다 그지? 몇 문제 남았는지 보려고 그랬거든. 다음 지금 몇 분이야? 25분? 이걸 하고 잠시부터 잠깐만 이어서 봅시다. 선생님이 시간 조절 잘 해볼게요. 왜냐면 다음 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 다음 거 할 게 좀 많이 중요해요. 자, 두 함수가, 두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만났을 때 각각의 길이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L1, L2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나타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 첫 번째 대표를 X1이라고 나타낼게요. 두 번째 좌표를 X2, 세 번째 좌표를 X3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X1을 대입한 거에서 X1을 대입한 걸 서로 빼는 거죠. 맞죠? 여기에 X1 대입한 값이랑 여기에 X1 대입한 값을 서로 빼면 그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N번째 N이라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xn을 대입해 여기다가 먼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xn 제곱 xn 플러스 b는 해서 xn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xn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일반항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n의 거랑 몇 차식? 1차식이죠. 그게 공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L1, L2, L3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L1이 뭐야? 5. L3이 뭐야? 17. 그쵸? 그럼 우리는 첫째 항과 끝 항을 알고 있네? 이게 첫째 항 5 플러스 마지막 항 17 그거에 몇 개? 1부터 10까지니까 예. 됐죠? 그래서 110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됐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나가겠습니다.
남은 거 여기서 볼게요. 사실 오늘 하는 것 중에 등차 수열의 합이 중요하긴 한데,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그마를 배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비중이 엄청 높다? 라고 말은 잘 안 해요. 어차피 시그마로 나중에 가면 해결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이게 잠깐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우리가 수열의 합의 형태를 알고 있는데 그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수열의 합만 가지고 대체 뭐 어떻게 구하냐 SN이라는 거는 이 표현법을 정확하게 너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 표현법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A1, A2, A3 쭉 해서 어디까지? AN-1, AN까지 딱 더하는 걸 우리는 SN이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뺀 나머지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야? 얘까지 더한 걸 빼는 거죠. 그게 누구야? Sn-1이야. An-1까지 더한 걸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빼잖아. 그러면 Sn에서 N-1을 빼면 그게 AN이라는 거야. 이때 N은 2부터 진행이 돼요. 왜 그럴까요? N이 1이면 S0이잖아. S0이 있어? S0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SN이 A1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이상의 값까지 더해졌을 때 그때 SN에서 SN만 빼면 그걸 우리는 AN이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그마 때도 똑같은 거 나올 겁니다. 표현법만 바뀌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A 최고점을 찾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A1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1은 어떻게 구할 거냐? A1은 자, SN이 1부터 N까지 더하면 S1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더하는 거죠. A1만 더하는 거. 그래서 우리 A1은 S1을 구해요. N에다 1을 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만이 아니야. 어떤 수열이든 다 이렇게 구합니다. 합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 나와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죠? 얘네가 1차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치면은 1차 함수의 형태고 그때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등차 수열. 맞죠? 등차 수열은 특징이 뭐냐?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됐어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일반항은 어떻게 찾냐면 이 SN을 가지고 SN을 빼면은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너희가 문제를 나오면은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미분을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이면 이걸 외우긴 해야 돼요. 아니면 SNS만 집어넣고 빼던가. 어떻게 구하냐면 그 미분이라는 걸 배워두면 알 거예요. n이라는 거를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미분했을 때 지도 앞으로 나오고 E, A, N 여기 뒤로 2에서 1 빠지니까 1제곱이야. 플러스 이거 1이니까 1을 밖으로 빠지면 그냥 1이죠. 그러면은 B, N은 0제곱이야. N은 0제곱은 1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C는 상수니까 상수하고 미분하고 날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미분이야. 거기에 최고차항의 개도 있죠. 그거를 한번 빼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무조건 미분을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가르쳐주긴 해요. 그게 아니면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지수 하나 줄이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이 어쨌든 미분이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 n제곱의 개수를 한번 빼주시면 그게 바로 일반항이 됩니다. 됐어요? 일반항을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일반항을 쉽게 찾는 방법. 미분을 하고 최고차의 개수를 뺀다. 미분을 모르면 그냥 요 형태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왜 미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냐면 사실 이 미분으로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명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 수열을 하기 전에 미분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어서 이게 아마 아닌가? 옛날 교육과는 좀 귀엽다 하잖아. 옛날에 수원소투에 급수랑 수원하고 급수랑 얼마까지 수의 미분이 있어. 우리나라 10년이 뭐야? 몇 년 전이야? 10몇 년 전이다. 기억나? 아무튼 그때 선생님이 들었던 방식이 미분이어서 나도 미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미분으로 설명 잘 안 해줬다. 얘처럼 이렇게 그냥 칙칙 써도 되긴 해.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이 배웠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미분해라. 그리고 대신 그냥 미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한 번만 빼줘. 그래서 이렇게 미분으로 좀 선생님 알고 있고. 그래서 미적분 좀 하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미분으로 설명하고 그게 아닌 학생들은 지수 하나 내리고 차수 하나 줄이고 지수 앞으로 내리고 차수 하나 줄이고 그러면 상수하는 어차피 없으니까 상수하는 거 영제곱이니까 또 앞으로 내리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0 곱하기 C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C가 무슨 역할을 하냐 등차수열에는 C가 0이면 이게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됩니다. 근데 C가 0이 아니지?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돼. 이게 뭔 소린가? 뭔 소린가?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실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실제로 너희가 어떻게 숫자가 퍼지는지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SN에서 SN을 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SN이 뭐야? n제곱 플러스 2n이죠. SN-1은 n 대신 n-1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이걸 빼는 거야, 우리. 하고 싶어? 그치? 딱 봐도 하겠지. 이거 전개하고 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쉽게 AN은 이 나오면 2N 플러스 2 요거 개수 1 빼고
그쵸? 이거 실제로 둘이 빼봐. 같은 거 나와요. 둘이 빼면. 됐죠?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N이 EN 플러스 1이야. 얘도 AN이 EN 플러스 1이야. 계산해보시면. 왜 똑같은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이렇게 1이 더했다고 쳐도, 결국은 뺐을 때 얘네 둘은 사라지고, 요거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지? 그럼 결과가 같은 거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얘네 둘이 빼면은, AN이래요. S에서 S대면을 빼면 AN이래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빼면은, EN 플러스 1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플러스 1이 더해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빼면 어차피 0이잖아요. 얘네들이 빼면 2n 플러스 1이고 얘네들이 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죠? 여기 1이 아니라 100이 들어있어도 잘 의미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 상수는 이 AN을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저 AN은 저 상수는 뭐 어떤 상수냐?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게 S1이야. 여기에 S1이 뭐야? 그럼 여기에서 S1은 뭐야? 그치?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AN에서 A1은 몇이죠? 3이죠. 여기에 A1은 몇이죠? 3이죠. 근데 얘는 S1과 A1이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AN은 2n 플러스 1이고 그때 N은 1부터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1 넣으면 4, 2 넣으면 2 넣으면 5, 3 넣으면 7, 20 늘어나는 등차들인 거야. 그쵸? 근데 얘는 AN이 뭐냐면 똑같이 2n 플러스 1인데 얘는 N이 다르잖아. 그래서 2부터만 가능해. 이렇게. 그리고 그때 A1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요 S1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S1이 첫째인 거야. 얘에 대한 첫째를 구하는 거야. 얘에 대한 첫째. 이해됐죠? 그래서 수열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위에 거는 3, 5, 7, 9 쭉 가는 수열이고요. 4,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서 얘는 두 번째부터 2씩 늘어나는 거고 얘는 첫 번째부터 2씩 늘어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일반 형태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째 항이 다르다라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그럼에도 이 SN이랑 SN-를 빼는 거에 대한 문제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이거는 좀 질문 많이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이 다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규칙적으로 뭔가 배열해서 교형을 다합성을 만드는 거야. 뭐 거의 선의 개수, 뭐 점의 개수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 처음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다각형이 돼 있어. 거기에서 두 번째 하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세 번째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가 등차수열이 점의 개수가 등차수열을 어떻게 등차수열이 있느냐? 봐봐.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등차들의 합, 정확히 등차들의 그 합을 이루는 형태야. 자, 하나, 둘, 셋, 네 개야. 다야, 다. 여기서 네 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 다가 있어서,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죠. 다섯 개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쟤랑 똑같잖아요. 맞죠? 4개에서 5개가 더해진 거야. 맞아?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가 다시 더해져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각수에 대한 등차 수렴은 이런 식으로 너희가 표현을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다각수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거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한 개,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니까 어쩌는 거야? 1, 3, 6, 10. 이거 뭔 규칙이냐? 그쵸? 이렇게 써서 못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되게 정확히 첫 번째는 한 개에서 두 개가 늘어났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 앞전에 있는 모양을 찾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야. 이 앞전에 있는 모양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났어. 앞전에 거에서 한 개가 더 늘어났다. 또 앞에 있는 모양 이거죠. 그 앞에 있는 모양 하나 둘 셋 넷. 앞에 있는 모양에서 네 개가 늘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법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봐봐. 1단계에서는 1만 더했고 2단계에서는 1을 더했어요. 3단계에서 4단계에서 1, 2, 3번을 더하는 규칙이네. 그러면 N단계에서는 1, 2, 쭉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에 핵심은 요 규칙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열에서 할 때 절대적으로 무조건 전체 개수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분리해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규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째와 끝함을 더하기 되는 게 2만 1씩 늘어나는 등차수여야 되니까. 그쵸? 요게 다각수. 뭐 다각수도 똑같아요. 1, 4, 5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한 개, 3개 들어가고 5개 들어가고 7개 들어가고. 됐어요? 뭐 이거 육각으로 하는 것도 똑같고 규칙만 정확히 표현할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지 마.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너희가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저 형태로. 반드시. 이거를 진짜 외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수열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등비류열. 어디 갔냐? 등비류열도 역시나 일부만 일반항 정도만 좀 활용하고 문제 다 내가 볼 때 문제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등차수열 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일정한 차이만큼 늘어나는 수열. 맞죠? 그리고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나는 수열입니다. 저 B는 비율의 B점이다. 그래서 일정 양을 곱해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일정 양을 더해가는 거 등차수열, 일정 양을 곱해가는 걸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연히 일정한 그 곱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정하게 더하는 값이 뭐였어? 공차였어. 맞지? 일정하게 곱하는 값을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공비라고 하고 이 공비를 보통 알로 쓸 겁니다. 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항이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9, 마이너스 27, 81 몇십 곱해서 마이너스 39페이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9페이지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 1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는 사실 0만 아니면 돼요. 공비는 0만 아니면 된다. 0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첫째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첫째만 바뀌고 다 나머지 항은 다 0 아니야? 두 번째부터 다 0밖에 안 되죠. 어차피 공비가 0이면 0만 곱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0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 공비가 1인 경우도 등비수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첫째 항이랑 똑같죠. 그래서 딱히 공비가 1인 것도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루지 않는 건 안 쓰는 건 아니야. 공비가 1이면 또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다. 근데 공비가 1이면 또 다른 이름도 있어. 어디서 될 것 같아?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 A. 그치? 공비가 1이면 X 곱해지는 거다. 다른 이름은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는 등비수열인지 등차수열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등차수열이라고 해도 되고 등비수열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딱히 우리가 크게 다루는 경우는 많이 없다. 이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도 당연히 중요한 게 있겠죠. 뭐? 일반항.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타낼까?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일단 관계식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도 관계식이 나왔고, 그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앞으로 배울 귀납법에서 점화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얘기를 같이 해줬어요. 그렇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점화식의 형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연속하는 항의 관계.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나오는 항에서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비율인 공비를 곱해야 다음하고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나눠주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는 0이 아닌 등비수열만 다룰 겁니다. 첫째 항도 0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째 항이 0이야. 공비가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두 번째 항도 0이냐? 그쵸? 0에다가 100을 곱해도 0이고 그쵸? 해서 100을 곱해도 0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째 항과 공비가 0인 거는 다루지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배우는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찾을까? 등비수열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입니다. 다시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등비수열은 오히려 등차수열보다 찾기 더 쉬운 거는 n, 지수에 n이 들어가요. 됐어요? 그래서 지수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모든 수열 중에서 지수에 n이 들어가는 건 등비수열밖에 없어. 그래서 지수에 n이 들면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 관련된 문제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 지수에 n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그때 공비는 뭐냐?
N을 1로 만들었을 때, N을 1로 만들었을 때, 그때 밑을 공비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그때 밑을 공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3의 2n제곱 이렇게 됐어요. 이거 뒤에 n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그럼 공비가 뭐야? 그러면 밑이 3이니까 공비가 3이 공비가 아니라는 거. 이 지수를 n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2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를 일반화를 찾으려면 저렇게 n-1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 n-1제곱으로 표현됐어? 아니죠.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그냥 밑이 공비야. 얘가 공비야. 끝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이렇게 n-1제곱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n 개수만 1로 만들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찾아? 얘가 뭔가 첫째는 아닐 거잖아요. 그쵸? 뭔가 다른데 어떻게 얘가 첫째냐? 그치? 첫째는 뭘 고민해? n에다 1 넣으면 되지. 그렇잖아. A1이 첫째 아니야? A에다 1 넣으세요. 뭘 고민하고 있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반항은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일반항이 나오는 이유. 자,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은 A의 공비를 곱해야 되는 게 두 번째 항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여기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다시 R을 곱하면 A의 R의 제곱,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또 R을 곱하면 A의 R의 세제곱. 그렇죠? 그러면 한 번호랑 규칙을 잘 보시면 A번은 R을 한 번도 안 곱했고, A2는 R을 한 번 곱했고, A3는 R을 두 번 곱했고, A4는 R을 세 번 곱했어요. 쭉 갔을 때 AN은 A에다가 R을 N보다 한 번 덜 곱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됐죠?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좀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너희가 꼭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n-1제곱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수를 간단하게 n으로 만들면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 우리가 했던 지수법칙 있죠. 지수법칙. 지수법칙만 잘 활용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공비랑 첫째랑 공비랑 첫째랑 이게 찾는지 한번 보면서 등비수열 일반항의 특징 방금 말했죠. 지수의 n의 개수를 1로 만들면 그 n의 밑이 존재할 거고 그 밑이 항상 공비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이렇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첫째 항은 그냥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게 뭔데? 2 곱하기 3분의 1에 2n-1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공비가 뭐냐? 첫째 항이 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선생님 기준에서 말할 때는 이거는 진짜 뻔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좀 놀란 게 이게 생각보다 애들한테는 헷갈리나? 이거야. 2 곱하기 3분의 1의 2n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3이고요.
2니까 6이고요. 얘는 제곱을 먼저 하죠. 그래서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끝이죠. 공비 뭐? nb 9분의 1. 첫째 항목 1 대입하죠. 1은 여기다 대입했는데 여기다 대입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9분의 6이 첫째 항입니다. 약분하면 3분의 2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사실 질문 많이 받아서 그래.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질문 기준이 높아. 그래서 요거 좀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잘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지수법칙에 대한 식정리가 자꾸 꼬이던 사람들 있지. 지수법칙 하면서 식 정리하는데 그 꼬이던 사람들은 이게 어렵긴 합니다. 그거는 지수법칙이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됐죠? 됐죠? 시간상 문제를 많이 풀진 못할 것 같다. 중기중앙을 내일 해야겠다. 아니, 오늘까지 중기중앙까지 설명을 하고 내일 문제를 풀자. 중기중앙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면 다 못 풀어도 뭐 내일 어차피 내일까지 딱 해서 문제를 끝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등비중앙을 하기 전에 등차중앙에 대한 걸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등차중앙을 언제 사용했었냐면 연속하는 세 항, 그렇죠? 연속하는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거는 그 가운데 항에 있던 전항 그리고 가운데 항의 후항 있죠? 두 항의 합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등비수열은 등차는 결국 공차를 더해가는 형태잖아요. 등비는 곱해가는 형태죠.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거로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걸 두 번 더하면 그 전항과 후항의 맞죠? 그럼 등비중앙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항을 두 번 곱하면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항과 그 후에 있는 항을 더하는 거 아니죠? 곱하는 거와 그러니까 등차는 더하기고요. 등비는 곱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등차 중앙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했을 때 등차 중앙은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거는 그 전에 있던 항과 그 다음에 있던 항의 합과 같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럼 등비중앙은 가운데 항을 두 번 곱하면 그 전에 있던 항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새로운 내용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뜻이야. 가운데 있는 B라는 걸 두 번 곱했더니 B 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항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의 곱이랑 같다. 그래서 B는 한글 때 루트 AC. 그래서 이게 기하평균이죠.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등차중앙이 상극평균, 등비중앙이 기하평균과 같습니다. 물론 그거 갖고 뭔가 크게 다른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냥 저런 모양으로 나오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은 요걸로 사실 해결했으면 끝이야. 가운데 두 번 더한 거, 곱한 거, 더한 거, 곱한 거. 됐죠? 그래서 연속하는 항의 관계를 나타내. 그래서 얘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등비수열의 정화식 형태입니다.
등차 수열도 점화식 두 개 있었어요. 등비 수열도 점화식 두 개야. 물론 점화식 그때 가면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한 세 문제 정도 하나, 둘, 세 문제 정도만 하고 이제 풀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했던 방식이랑 사실 비슷해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정한 값을 계속 포인트를 주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을 더해 간다. 그리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을 곱해 간다. 그럼 우리 더하기랑 연관되어 있는 게 합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랑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상 나누기죠. 그렇죠? 그럼 곱과 나누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너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칙과 첫째 항으로 식을 나타냈죠. 등비 수열도 똑같아. 규칙과 첫째 항으로 식을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a 플러스 3d, a 플러스 7d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처럼 등비 수열도 a 곱하기 r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r은 규칙이고 a가 첫째 항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아. 두 번째 항이 식이니까 a의 r 한 번 곱하는 거죠. 두 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얘가 1입니다. 그리고 a의 다섯 번째 항은 r을 4번 곱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4번 곱하면 324입니다. 1차 수열 때도 이렇게 똑같이 두 개 써놨죠? 그리고 등차 수열은 어떻게 써? 둘을 빼면서. 맞아?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해? 둘을 나눠서. 이해됐지? 접근 방식이 그렇게 가시면 돼요. 등비 수열은 대체적으로 두 관계식을 나누거나 곱해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나눠주면 r의 세제곱은 12로 나누면 20 24 7. 그러면 여기서 r은 자 기본적으로 너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3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틀리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다루는 거는 실수에서 일반적으로 수열을 다룰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까지 수열을 다루는 경우는 없어. 근데 어쨌든 문제 오류를 방지하려면 이 공비는 실수에다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실수에서 한번 체크하면 돼요. 공비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도 아니 시험에는 없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는 저 공비 실수라는 말 안 넣어주면은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저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집이 있죠. 문제집 같은 데서는 공비에 대한 얘기가 실수라는 말이 없는 문제도 간혹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우리는 실수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비는 3이다. 이거 굳이 이항하고 인수분해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공비가 3이니까 공비 3 여기다 30으로 넣으면 첫째 항은 4. 그렇죠? 그럼 일반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1제곱 됐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럼 등비수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등비수열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합이 어려운 거지. 등비수열은 그래도 할만해서. 자, 2번 같은 경우도 너희가 이제 2번 같은 경우 할 때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 낚이는 경우 생각보다 많다. AR 는 30 AR에 3이니까 세제곱 AR에 했을 때
120. 그러면 이거 뭐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연립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문제도 결국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근데 나누기가 안 하고 싶으면 대입도 되거든요. 대입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묶어줘. R 제곱으로. 그러면 A에 R 이렇게 해서 120인 거죠. 얘를 R 제곱으로 보면. 근데 A에 R이 뭐지? 30인 거 알죠? 그치? 그러면 30 R제곱이 120이니까 R제곱이 갑니다. 그럼 공비는 2나 마이너스 1인데 양수죠? 공비가 양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A 플러스 2A 30이니까 3A가 30 A는 10. 등비수열 A에는 첫째 항 공비의 n-1제곱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뭐? A4. 얘는 다 집어넣는 거죠? A4는 2의 세제곱. 됐죠? 그래서 얘도 저렇게 생겼어도 곱하거나 나눠서 해결을 한다. 됐죠? 그럼 등비수열의 해법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눠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만 더 해야겠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씨.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랑 앞에 거랑 똑같이 가져올 수력은 AR 4제곱은 18이고요. AR 세제곱 AR 6제곱은 72고요. 그럼 이걸 나누던지 아니면 했던 것처럼 이거 R제곱으로 얘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R제곱으로 묶는 거야. 묶으면 A의 R 세제곱 그래서 얘가 30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푸는 것 중에 하나 여기서 공통인수가 A R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못 풀 때 언제냐면 항상 풀이에 이게 써져 있어. 공통인수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R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이러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묶을 때 얘랑 같은 형태가 나오게끔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몇이야? 18이니까 그럼 R제곱은 4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음수일 수가 있다? 없죠? 그럼 이 말 자체가 공비도 양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항이 양수인. 공비가 음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돼요. 됐죠? 또 모든 항이 음수여도 공비는 양수입니다. 모든 항이 음수여도 공비는 양수입니다. 대신 측정이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양수를 곱해야 마이너스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항의 부호와 같은 거는 공비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 공비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부호가 계속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R이 2. 그러면 공비 찾아서 이 대입에 2A 플러스 16A는 A는 1. 등비를 일반 A에는 첫째 항 1 곱하기 2의 n-1제곱. 자, 이때 3,000보다 커지는 거. 얘가 3,000보다 커진다. 그쵸?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일 때가 3,000보다 커? 2의 10제곱은 1,024죠? 2의 11제곱은 2,048이죠? 그러면 2의
11제곱은 3,000보다는 안 크죠? 근데 12부터 딱 커지죠? 그쵸? 그럼 얘가 n이 몇일 때? 13일 때가 2의 12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13번째 항 제13항부터 이제 3,000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자, 2의 제곱까지는 외우세요. 외우는 게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를 빨리 풀어 외우고 있는데 보통은 6제곱까지 외우는 경우도 평균적으로는 5제곱까지는 외워요. 이거 43까지 외워요. 6제곱은 잘 안 외우는 것 같아요. 6제곱은 그냥 찾는 경우가 5제곱 다음에 그냥 하나니까 많은 거니까 10제곱도 마찬가지야. 2048도 그냥 10제곱까지 외운 다음에 2048은 생각 못하는데 살면 되고 3도 대부분은 5제곱까지 외우는 거고 5 같은 경우는 4제곱 5의 4제곱까지도 외우는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5의 4제곱으로 문제 잘 안 나와요. 보통 분비는 2나 3으로 이루어진 애들로 많이 나와요. 2나 3으로 이루어진 애들. 일반적으로 그래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내서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등비수열은 내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